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고 화면에 이 PPT가 공유가 되고 있으면 설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혹시 제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경우는 대체로 이제 수신기 측의 문제인 경우가 더 많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볼륨을 높여주시거나 뭐 이어폰을 꽂아주시거나 그런 방식으로 조금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PPT 한번 좀 쭉 넘겨보고요. 특별히 이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없으시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 일단 일률적으로 음소거는 조금 했고요. 실수로 키실 수 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불편하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면이고요. 이 설명에는 이제 이강학원 영통 캠퍼스와 함께 진행을 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영통에서의 이제 고교 선택을 놓고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오늘은 동탄국제고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좀 낯서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대치에서 활동을 하고요. 자, 아마 요 이강학원 영통에서는 지난 봄에 그 논술 수업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한 고3들 대상 설명회 진행을 했었는데 조금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학년인 아마 중3들 대상으로는 좀 처음 인사를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중2도 있고 중1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이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대입 재시문 면접, 그러니까 이제 서연고나 이제 그 의대를 가려면 뭐 MMI 이런 데서 이제 재시문 면접을 치르거든요. 재시문 면접이 뭐야라고 하실 수 있으면 이제 그 경기권에서 이제 동탄국제고도 비슷한데 면접에서 이제 개별 문항이랑 공통 문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문항은 자소서나 생기부로 이제 학생의 개인적인 걸 물어보는 거고 공통 문항은 이제 문제 같은 걸 하나 주고 풀게 하죠. 이제 그런 면접을 저는 이제 대입에서 그런 강사로 한 10여 년 전에 일을 시작을 했고 네, 면접을 봐주다 보니까 또 뭐 자소서를 봐주고 생기부를 봐주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그 요 고입 특목고나 자사고 입시 역시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관련성 때문에 제가 고입까지 뭐한 맡게 되어서 지금은 이제 매년 고입에서는 한 100여 명 정도, 대입에서는 200명 정도 학생들과 같이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저는 이제 면접과 컨설팅을 같이 하고 있는 강사, 특히 이제 지시문 면접을 하고 있는 강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렇게 한 대략 5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에는 동탄국제고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에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아마 다른 설명에서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거고요. 이 설명에는 일단 저희가 이제 대치는 아무래도 조금 전국부 차원에서 전국에 애들이 뭐 들어오기 때문에 전국부 차원에서 동탄국제고가 입시에서 갖고 있는 위상 그리고 이제 동탄국제고가 좋은 학교이긴 하지만 그럼 이제 거기 간다고 뭔가 입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학교에 갔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가야지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탄국제고가 뭐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입시 공학적인 차원에서 대입을 가기 위한 이제 어떤 징검다리, 디딤돌로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동탄국제고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그래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조금 다시 고민해 봐야겠는데 뭐 이제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5가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이제 제가 아마 좀 다른 설명이나 특히 차별화되는 부분은 이 2가지일 것 같은데 우선 학종 지수로 따져본 고교 레벨과 이제 이거는 대학이 보는 고등학교가 모두 동등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출발을 해서 대체 동탄국제고는 이제 주요 대학들에서 어느 정도 학교로 봐주고 있는지를 조금 적나라하게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냉혹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교과목별 내신 난이도는 요건 좀 올해 이제 제가 이번 설명에도 추가를 한 내용인데 뭐 어디가 내신 따기 어렵다, 어디가 내신 따기 쉽다. 이제 뭐 다들 우리 학교는 내신 따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되게 주관적인 평가 말고 약간 좀 객관적인 상대적인 평가로 봤을 때 동탄국제고에서 내신 따는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지 또 과목별로는 차이가 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약간 수치화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내용을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쭉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질문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뭐 프라이버시가 좀 더 지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DM의 형태로 저한테 주시면 제가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특별히 불편하시는 분 안 계시죠? 자, 그러면 입학 요건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는 요건을 제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정원을 좀 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정원을 보시면 지금 이제, 요 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 뭐 지역 우수 사회통합 전형 해가지고 어쨌든 200명짜리 학교다. 정원 200명이다라는 걸 좀 제가 보여드려 가지고 왔고, 왜 정원을 갖고 이제 중요하신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200명짜리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뭐 이거는 그렇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자소서에서 뭔가 특이사항 있는 학교는 연가고 입시가 끝났기 때문에 뭐 상산고나 민사고 정도죠. 독서를 쓴다는데 그거 말고는 이제 모두 동등한 형식을 이제 쓰게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이제 전사고 중에 뭐 이쪽 이제 경기권에서는 외대부고를 좀 고민한 학생,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동탄국제고 고민한 학생, 그리고 뭐 이제 좀 이게 아직까지 결정 못했을 수 있는데 자소서는 사실은 요 그 지원 동기와 계획 부분 빼고는 작성을 이미 했어도 괜찮다. 그래서 뭐 이제 학교가 바뀐다고 해서 자소서를 처음부터 갈아엎어요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문항 자체가 물어보는 요소가 거의 같기 때문에 지원 동기나 계획은 네, 요 부분 빼고는 기존의 버전을 뭐 어느 쪽으로 이제 바꾸시든 사용 가능하다 말씀 좀 드리려고 일단 자소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제 요 두 슬라이드에서 강조할 부분은 200명짜리 학교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최신입 결과 지망대학교의 범위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이걸 이제 약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약간 놀라시는 분들도 있고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이제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예, 오늘 현실적인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대입은 현재 기준 수시와 정시로 갑니다. 그래서 수시가 60%고 정시가 40%인데요. 뭐 요틀이 이제 뭐 어떻게 바뀔지는 뭐 장담은 아무도 못하는 거지만 우리나라 입시는 일단 유지되는 전제에서 일단 정시는 기본적으로 수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서울대부터 조금씩 뭐 내신이 반영되고 선택 과목이 반영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수능으로 가는 거고요. 이건 제가 표시할게요. 자, 수능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건 뭐 항상 말씀드린 고교 선택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정시는 솔직히 최근에 경향 자체가 L수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어쨌든 대부분 재수 이상이기 때문에 이건 예를 들어 동탄국제고를 간다고 해서 유리하다, 뭐 가지 않는다고 해서 불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극단적 얘기를 하면 정시는 여기서 검정고시로 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고등학교 갈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은 수시를 놓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60%가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시는 현재 크게 네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동탄국제고를 가는 순간 교과로 갈 일은 없어집니다. 물론 교과로 가는 친구는 일부 있을 수는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사실상 이거는 불가능해지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어쨌든 내신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 건데 아시다시피 이제 동탄국제고처럼 특목고는 기본적으로 내신 따위가 치열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여기서 나오는 내신은 그래도 동탄국제고 내신이나 저기 어디 멀리 지방에 있는 학교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동탄국제고 2등급이나 뭐 저기 시골에 있는 학교 2등급이랑 똑같이 보기 때문에 근데 이 동탄국제고 2등급이 얼마나 따기가 어렵습니까? 그죠? 아니, 그럼 이제 그러면 굳이 동탄국제고에서 이 내신으로 가는 이 교과로 가는 전형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뭐 그래도 갈 수 있지 않냐 물으신다면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이 교과 전형에서 우리가 소위 이제 뭐 서연고, 서성한, 중경예시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문과니까 예. 뭐 이런 식으로 대학의 나열 약간 이렇게 약간 서열화되어 있을 때 그럼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보통 애들이 얘기할 때 뭐 대충 지금 표현 어쨌든 뭐 그럼 중경예시 이상 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 교과 전형을 가기 위해서는 1점대 내신이 나와야 돼. 뭐 이제 뭐 2점 초반에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한 1.99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산술적으로 봤을 때 4% 안에 들어야 하는 얘기예요. 내신을 봤을 때. 그러면 동탄고 아까 200명짜리 학교였잖아요. 그럼 4%는 몇 등? 8등. 그럼 예를 들어 동탄고 8등이 중경예실에 가고 싶어 할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동탄국제고에 오는 순간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무관해진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근데 이게 학생부 교과서에 지금 이 주요 대학 중에서 어쨌든 중경에 있는 대학 중 한 15에서 15% 차지하거든요. 일단 이종원 빼고 시작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논술이 한 5에서 10%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논술도 사실은 이제 주로 사교육의 힘을 많이 빌리죠. 마치 정시가 시대인재 지분을 주장하는 것처럼 논술도 뭐 학교의 지분을 별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리고 특기자는 지금 5% 미만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아마 10.89 사라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있어도 아마 여기 연대율이 하나 있고 정원 되게 작아요. 그럼 이전형 가는 데 있어 동탄국제고 유리합니다. 어쨌든 네, 요거 빼고 그럼 어쨌든 주로 우리가 그럼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다? 전체 정원의 한 30에서 35를 차지하는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일단 뽑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탄국제를 간다는 것은 대입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과 특기자 전형 정도에서 약간 유불리를 따져볼 수 있는 것이지 교과 전형, 논술 전형, 정시와는 상관이 없다. 전체 정원으로 보면 대충 한 40% 정도를 보고 가는 거겠죠. 그거를 조금 머릿속에 그려주시고요. 보시고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어떤 학교와 이제 입결을 볼 때, 그러니까 동탄국제고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다른 학교를 동시에 고민 중이라 하실 때는 이 수시와 정시 실적을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어떤 말씀 드렸어요? 왜? 기본적으로 대학, 고등학교 선택하는 건 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시는 이거는 네, 어떤 그 본인의 엉덩이의 힘이나 아니면 솔직히 사교육의 어떤 지분이지 해당 학교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뭐 그냥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살펴본 데 있어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수시 정시 실적을 제가 좀 구분해서 갖고 왔잖아요. 지금 뭐 화면으로 혹시 작으면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아마 자료 같은 거를 그 이메일로 아마 미리 아마 받으신 분도 있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외대부고는 여기 이제 그 정시로 36명이 갔고 수시로 28명이 갔어요. 이제 외대부고를 간다는 얘기는 정시는 사실은 외대부고의 힘이라기보다는 다른 변수가 더 많은 거고 이 정시 실적을 보고 가는 거죠. 아니죠. 수시 실적이잖아요. 수시 실적은. 그래서 이제 어떤 학교를 내가 갈지 말지 고민하실 때는 항상 수시 실적을 보셔야 돼요. 뭐 대표적으로 제가 뭐 이거 내일 설명을 또 하긴 할 것 같긴 한데 뭐 이미 한 학교랄까 예를 들어 중동고. 중동고도 42명 잘 가잖아요. 서울대를. 그러면 근데 여긴 정시가 36명이고 수시는 6명인가 밖에 안 돼. 그러면 사실 이 학교는 굳이 내가 택해서 갈 만한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정 고등학교를 간다고 할 때는 우리가 특히 문과니까 여기는 뭐 메디컬이 안 나온 학교니까 수시 실적을 보고 그 학교의 레벨을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요. 지우고 다시 가면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좀 수시 실적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대학이 보는 어떤 고등학교의 레벨도 기본적으로는 수시 실적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라라고 하는 거고, 이건 24년도 실적인데 여기 쭉 내려가 보면 네, 첫 장면에 동탄국제고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래서 어쨌든 서울대를 지금 여기 2024년에 10명 간 걸로 나와 있다. 어, 10명. 근데 이제 뭐 항상 10명하고 작년에 좀 잘 간 편이죠.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 보시면 근데 어쨌든 뭐 하나고 대원하고 명도 쭉 내려오죠. 그런 학교 레벨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 수시실적 보고 결정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한번 보시면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수시실적 나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동탄국제고는 일단 C그룹으로 분류를 합니다. C그룹은 뭐냐면 요건 일단 여기는 메디컬 실적이 없다는 전제에서 문과 전제에서 A그룹은 30명 이상 서울대를 연평균 보내는 학교. 뭐 짐작하시겠지만 아까 보셨던 뭐 이런 하나고 그다음에 대원외고 좀 떨어지긴 했는데 여기 보통 30명 가까이 매년 가는 학교죠. 대원외고 그다음에 이제 민사고 22명이지만 이거는 150명 가지고 나오는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원수 대비로 좀 줄어드니까 좀 올리는 거에 있어서 여기도 한 A그룹 이 정도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B그룹이 보통 20명대 가는 학교, 뭐 한영외고, 명덕외고, 그다음에 좀 떨어졌지만 뭐 대일외고 뭐 이런 급들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대체로 이제 경기권에 있는 특목고들,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고양외고, 안양외고, 고양국제고, 그다음에 뭐 삼성권은 이거 좀 하나 올라가고요. 어쨌든 그다음에 뭐 인천국제고, 동탄국제고 이런 경우가 대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C그룹으로 분류를 한다. 그러면 대체 이 C그룹이랑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학교의 내신을 조금 보정을 해주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C그룹 보시면
요건 지금 다 기본적으로 글자가 빠지긴 했는데, 대체로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2점대, 뭐 중반 정도, 초중반 정도까지, 중반 정도까지 써볼 수 있다. 요거 이제 제가 설명해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왜냐면 자료는 또 받아보시는 분들이랑 좀 차별화가 돼야 되니까, 요거 살짝 이제 결합이 돼 있는데, 대략 여기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2점 한 중반 정도까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쓴다. 물론 후반도 씁니다. 근데 후반은 잘 안 돼요. 쓰는 것이고, 연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그 UIC를 포함했을 때, 여기가 이제 아까 그 특기자 있었잖아요. 그거까지 포함했을 때 어쨌든 2점 후반, 뭐 3점 초반도 되는 경우 있습니다. 일단 얘는. 그 다음에 고려대까지 봤을 때에는 대략 이제 여기는 우리가 한 뭐 2점이라고 돼 있긴 한데 한 3점 초반 정도까지 중반까지 쓰는 되는 경우도 있어요. 좀 요 정도까지를 일단 합리적인 지원. 우선 그보다 더 낮은 친구를 쓰긴 쓰겠지만 보는 것이다. 그랬을 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서울대는 200명 중에 한 8%, 7, 8%에서 한 15등, 16등권까지 쓴다. 된다는 거 아닙니다. 쓴다는 건 된다는 거니까. 연대 같은 경우에는 뭐 11, 12% 선, 그러니까 뭐 22 서너 명까지 쓴다. 고대 같은 경우는 한 18%, 20%까지 뭐 이제 한 저희가 이제 맥시멈 40명 정도까지는 유임 25명 요 정도까지는 유의미하게 쓴다. 이거 누적입니다. 예. 다 더하시는 거 아닐까? 15등까지는 서울대를 바라볼 수 있다. 25등까지는 연대 뭐 웬만한과를 바라본다. 한 40등까지 우리가 고대 이상을 바라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고대는 이제 학업우수 전형에서 그 수능 최저가 좀 센 4합8 전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내신 자체로 보면 서강대나 성대도 고대랑 내신 때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 봤을 때 여기가 200명인 학교잖아요. 200명 중에서 대략 한 20% 정도가 어쨌든 고소성 이상을 나름대로 갈 수 있는 학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수시로. 음. 그럼 이제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 때문에 그럼 정시로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정시는 이제 어차피 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이 학교는 기본적으로 수시로 가는 학교이지 정시로 가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정시는 이제 어차피 대부분 N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뭐 이제 그런 말씀들 하시죠. 이제 뭐 3년 전에 여기 수능 만점 나온 학교 아니냐. 근데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어쩌다 한 명 나온 거를 보시고 이 학교는 기본적으로 수시로 가는 학교다. 그래서 이제 동탄국제고가 네, 매우 매력적인 학교이긴 한데 그 학교 간다고 뭔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정도 등수에 들어야 서연고 서성을 갈 수 있다. 대략 40등, 뭐 정시까지 잡아 조금 맥시멈 정답은 대략 50등.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4분의 1 정도 안에 들어야 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학교다. 뭐 과를 일단 떠나서 그 선을 좀 잡고 그러면 내가 이 학교에 갔을 때 저 정도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일단 좀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항상 안타까운 건 뭐냐면 중2나 중3들을 이제 만나면 본인이나 부모님이랑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오늘 동탄국제고 얘기한다. 동탄국제고 가려고요. 거기가 대학을 잘 간대요. 그 학교가 대학을 잘 가는 거는 맞죠. 맞는데 문제는 내가 잘 가야죠. 그러면 여기에 간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럼 한 4분의 3 정도는 어쨌든 뭐 고소정 이상은 뭐 힘든 거잖아요. 그럼 뭐 본인 목표가 그러면 그 다음인 뭐 한중경 외식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저기를 목표로 했을 때는 저 이제 이 학교에 갔을 때 어쨌든 상위 뭐 5분의 1, 4분의 1 안에 들어갈 수 있지를 좀 고민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냥 저기 가면 대학들을 잘 가니까 예, 물론 이제 내 선배나 내 동기들이 대학을 잘 가는 건 기쁜 일이지만 내가 잘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을 좀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를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요것들을 일단 고려 없이 가시면 네, 뭔가 이제 좀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 연대 UIC, 이게 이제 특기자 전형에서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내신 여유가 생기는 전형인데 특히 이제 뭐 외국 국적어가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때 있어서 이제 요 3그룹, C그룹에서 일단 동탄국제고는 라인을 잡아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한 3 안팎, 3초까지는 붙는다. 제가 실제로 작년에 시도했던 친구도 뭐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서울대는 고민 끝에 썼는데 잘 안 됐고요. 결국 연세대학교 요 UIC를 들어갔거든요. 그 친구가 대략적으로 약 3 안팎 정도 내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약간 그 정도가 이제 UIC를 연대를 갈 수 있는 약간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학종 친화도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쭉 뭐예요? 결국 여기에 가는 순간 학종이나 특기자로 가야 하는데 훨씬 이제 포지션이 비율이 높은 학종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학종 친화도는 이렇게 7가지를 갖고 말씀을 드려요. 이 학교 일단 평균 서울대 실적이 어떠한가?
그다음에 이제 위에 두 가지가 약간 제가 이제 인프라, 하드웨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멍석이 얼마나 깔려 있느냐.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학생이 학교에서 뭔가 신나게 한번 잘 이제 비유적으로 열심히 생활하고 잘 받은 학생이 가는 건데 일단 명석 자체가 좀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A, B, C, D, E를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그 이제 뭐 공탄이 C라고 하면 뭐 좀 서운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제 대학에 학생을 보내는 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한 1,800개 정도 됩니다. 1,900개는 안 되고 이 중에서 어쨌든 대략 한 1,600개 정도 학교가 일단 E 그룹이에요. 음. 그리고 대략 100여 개 학교가 D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이 E그룹 학교들은 이 멍석 자체가 없어요. 어. 그리고 이제 이 D그룹 학교까지는 과목 편성 자체가 다양성과 이수 가능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음.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대략 A, B, C 그룹 학교가 저희가 100여 개 정도로 분류를 하는데 어쨌든 동탄국제고는 그 안에 들어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일단 이 부분은 통과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아니, 두 번째는 생기부 서술. 이게 소위 이제 나열형이나 스토리텔링형이냐. 그다음 창체와 행특이 개별화되느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이 1,600개 학교들은 그랬나? 이 창체나 행특을 보면 거의 전교생이 똑같습니다. 무슨 학교 축제에 참여를 했고 무슨 지역 명사 특강을 왔고 거의 똑같은데 문제는 이게 어떤 우수성을 떠나서 각자 개인이 좀 다르게 적혀야 되거든요. 예, 그게 역시 동탄국제고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요 네이버 분야에서 동그라미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독서 기반의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수강시대 가능성이 있는지 그다음 생기부 서술이 어떠한지를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멍석인데요. 바로 첫 번째 나오네요. 일단 뭔가 학생들이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있어야 된다. 여기 보시면 독서, 토론, 논술 교육 내시를 하고 있다. 물론 이제 저는 논술에 대해서 조금은 뭐 조금 유보적인 입장입니다만 어쨌든 독서의 명장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독서를 생활화해서 전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천 도서를 선정하고 특히 뭐 인문학, 사회과학, 고전 읽기 시킨다. 사실은 이제 뭐 이게 무슨 책을 읽느냐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일단 독서를 자기는 어쨌든 시그니처 프로그램으로 잡고 있다는 자체가 여기 보셨던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독서 기반의 활동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간소화가 이루어지면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독서 필요 없다. 특히 이제 뭐 정시 위주 학원이나 컨설턴트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뭐 동국대 이하는 그럴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건대 이상을 가려고 한다면 독서 기반의 활동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네, 여기가 이제 이 학교가 독서를 내세우고 있다는 면에서는 동그라미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 두 번째, 여기 개인 주제 탐구 활동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예요? 소위 저희가 심화 탐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심화 탐구 활동 자체가 여기서 제공이 되고 있죠. 근데 이걸로서 뭐가 달라질 수 있다? 생기부 서술이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갈 가능성이 그만큼 생기는 겁니다. 이 뒤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창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인의 창체가 강조되고 있다. 그럼 이 창체가 뭐 이미 이 중학교랑 같은 카테고리니까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창체가 뭔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 가능하다? 앞서 보셨던 창체가 학생 개개인별로 다른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그만큼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동그라미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국제관계 전문 교육을 강화한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쨌든 국제고니까 국제고기 때문에 이제 외고랑 다른 점이 뭐다? 여기는 이제 외국어 교육은 이제 외고 쪽이 오히려 뭐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제관계, 특히 이제 정외과라든지 국제학부를 가기 위해서는 훨씬 더 이제 좋은 과목이나 이제 그런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오해들 중에 하나가 뭐 우리 학생은 뭐 정외과나 이제 정외과가 인기가 있죠. 인문계열에서는 국제 계열을 갈 거다. 그래서 저는 뭐 외고를 갈래요. 근데 사실은 외고는 그렇게 그쪽 하는 데서 메리트가 솔직히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국제 계열이나 뭐 특히 이제 뭐 사회과학 계열 이쪽을 이제 지망하신다면 저는 외고보다는 국제고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요거는 제가 세트 과정 관련된 내용으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 요 학교에서 이제 수행평가를 실시했던 어떤 포맷이요. 포맷을 가지고 와서 뭐 예를 들면 문학으로 바라보는 사회. 그러면 이제 어떤 문학 작품을 선택을 하고 그게 문제점이 뭐고 그럼 이제 어떤 그 이제 사회과학 도서랑 연결을 해서 본이 풀어가는 내용.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수행평가 보고서 써와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카테고리 주시죠.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문화인류학 이론 적용 보고서 역시도 어떤 식으로 내가 이루어져야 할지. 근데 보시면 지금 계속 책을 베이스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좋은 세특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과 디렉션을 주는 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뭐 생명과 교과 탐구 활동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뭐 공간과 비교 문화 인사이트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일단 수업 자체가 열린다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디렉션을 준다는 면에서 매력이 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돌아가 보면 요 7가지 항목 중에서 기본적으로 일단 6개는 다 동그라미 드릴 수 있고, 자, 마지막 하나. 요 수상실적 기재 가능성인데요. 사실 요거는 조금 논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간소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 생활기록부 7번에 들어가 있는, 4번에 들어가 있는 수상실적은 원칙적으로 배제가 됐습니다. 이제 올해 대학 간 친구들 작년 고3부터 배제가 됐어요. 근데 이게 빠지다 보니까 좀 애들이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뭐 교내대회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학교들은 이제 대회 자체를 없애버리는 추세로 갔는데 극히 일부 학교들이 제가 어느 학교를 말씀드리면 그런데 극히 일부 학교들이 이 수상 실적을 약간 우회적으로 기술을 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세특이나 뭐 행특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내용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여기 국제 보니까 어 뭐 이제 크게 두 가지죠. 이제 뭐 본학생은 뭐 외국어로 진행되는 말하기 상황에서 수준 높은 어휘와 탁월한 전달력으로 우수한 성취도를 성과를 보였음. 그럼 이건 약간 이제 뭐 외국어로 하는 뭐 말하기나 토론대에서 입상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 같이 이제 생기부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알 수 있죠. 대학 당연히 알 수 있고. 뭐 다른 경우에는 뭐 이 학생은 국제 분야 이슈에 관련해서 팀을 이루어 협력하여 탐구를 하면서 예를 들어 뭐 외국어 자료를 아니 뭐 어쨌든 뭐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기여도가 높았음. 그럼 이제 이거는 뭔가 팀으로 나간 어떤 그런 뭐 주제 탐구 대회 같은 거에서 이 친구가 상은 못 탔지만 그냥 기여한 걸로 끝났으니까 꽤 뭔가 퍼포먼스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대회 참여한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우회적으로 기재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그럼 대학 측에서는 어쨌든 고등학교 기재를 한 거니까 생기부가 좀 차별화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동탄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거를 써주시는 학교는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공립학교들은 잘 안 써주시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일부 학교들이 이제 이렇게 뭐 이런 학교는 한 2, 30개에 불과한데 이렇게 좀 우회적 기재되는 학교가 있는데 요거는 없다. 하지만 나머지 7개 중에서 6개는 충분히 해당되는 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고요. 자, 그럼 이제 고교학점제 때문에 관심이 생기신 이게 있죠. 과목 편성. 자, 이 설명을 위해서는 제가 약간 세화고등학교 자료 좀 가지고 왔어요. 요거 이제 요 동탄 자료가 세화고등학교 자료인데 왜냐하면 고교학점제를 좀 잘 설명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좀 보시라고 여기 띄웠고 이제 크게 세 가지였죠. 과목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 뭐 수업량 감축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 내신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주목하실 거는 첫 번째 과목 배치인데 이전에는 이제 한 과목을 2학기에 걸쳐서 보통 펼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약간 뭐 1학기 지금 1학년들 것처럼 예를 들어 1학년들이 뭐 예를 들어 뭐 통합사회 뭐 2학기, 통합과학 2학기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뭐 생윤도 2학기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걸 전부 다 이제 한 학기 안에 끝내도록 그냥 그래야 좀 다양한 과목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바뀐다는 게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학원에서는 이제 어떻게들 말씀도 하세요? 아, 그래서 선행을 해야 된다. 이제 다 한 학기에 다 끝난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게 바뀌는 거고 내신 등급이 어쨌든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죠. 그래서 뭐 내신이 치열해질까 하니까는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그 동탄에 가서 얼마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를 제가 내신으로 말씀 안 드리고 기존에 지금 9등급제 실적밖에 없기 때문에 기록밖에 등수로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15등을 해야 서울대를 바라볼 수 있고 뭐 25등을 해야 연대를 바라볼 수 있고 뭐 40등 안에 들어야 고대를 바라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그런 거 좀 그래서 아마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중3들이 3년을 마치고 대학에 가는 그 입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등수를 계산하시는 더 빠를 수도 있다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세화고에서 마찬가지로 그럼 어떤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어떻게 체크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일단 4번 때문에 좀 가지고 왔어요. 4번. 그러니까 수학이나 사회나 과학을 깊이 있고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이제 저희 계속 문과학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뭐 그 질문 항상 나와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인천국제고 설명할 때도 그 질문 받았었는데 우리 애가 이과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 외고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 국제고를 가면 좀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이냐. 저는 일단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얘가 마무리 고교학점자가 된다고 해도 그리고 과학고가 이제 과학 과목이 상대적으로 외고보단 열리죠. 그래서 이제 물화생지가 열리긴 열리는데 문제는 뭐예요? 기존 과목 편성에서 원밖에 안 열리죠. 음. 수도 잘 안 열리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어쨌든 이과를 가려고 한다면 특히 학생부 종합전 이과를 가려고 한다면 보통 뭐 보급이라든가 심화라든가 아니면 뭐 실험이라든가 이런 과목 이런 이름이 붙은 과목들까지 들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국제고에서 그 과목들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직 문이과가 뭔가 좀 애매하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뭐 일반고나 아니 좀 더 도전적으로 전사고를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과목 편성을 좀 보려고 하는데 수학은 여기가 이제 그 상경 계열을 가야 되니까 좀 유의미하죠. 자, 일단 교과목 편성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요건 이제 그 지금 중3 표는 아니고 현재 고1들 대상표입니다. 지금 여기 Q&A에서 제가 봤었는데 뭐 9월에 올린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올라왔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좀 아직 진행 중일 것 같고 크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이런 과목들이 좀 눈에 띄죠. 이제 일반고나 이런 자사고 잘 눈에 안 띄는 뭐 세계문제, 뭐 국제정치, 국제경제 좀 계속 일어나시던 뭐 국제정치 같은 것들, 그다음에 뭐 비판적 사고와 철학 이런 과목들이 조금 눈에 띄고요. 여기서는 다음 넘어가시면 이렇게 열리긴 열려요. 파원, 생원, 지원들이 열리긴 열리는데 사실 일단 투 과목 자체도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정말 이과를 생각하셨을 때는 쉽진 않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문과에서 이과적인 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심리학과 이런 걸 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유리한 면이 있죠. 되어 있고 이제 선택 과목도 열리고 그리고 일단 뭐 미적분 자체는 개설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서울대 같은 경우 환경 계열에서 이제 요거를 약간 그 권장 과목으로 이수 과목으로 해놨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문제는 없다. 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외국어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요 국제 쪽으로 심화되는 과목들이 좀 들어와 있죠. 변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국제고가 다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그 대부분 이제 국제고가 뭐 청신 정도 빼고는 다 공립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그 과목 편성이 물론 이제 그 국제나 정예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유리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 전사고들만큼 다양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일단 고민하니까 이과 쪽으로도 그렇고 문과 쪽으로 봐도 예를 들어 여기가 그럼 뭐 외대국어나 민사고급으로 혹은 하나고급으로 과목이 다양하게 깔리느냐 심화 과목이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렇진 않고요. 같은 국제고인 청심하고 비교했을 때도 물론 이제 뭐 좀 학교의 특성 차이 있지만 청심만큼 또 다양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나름 어쨌든 괜찮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일반고나 광역 자사고보다 낫지만 전사고급은 아니다. 네, 그건 이제 저는 이제 공립이나 특성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과 가는 데 있어서 뭐 이런 과목이 있긴 하지만 어떤 이과를 갈 수 있는 편성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외고랑 좀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국제고에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서영고를 그런 어문계열 가는 데 있어서도 괜찮냐고 물어보시면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연고 어문계열은 누구랑 붙어야 돼요? 외고 그 전공학과 애들이랑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걔네랑 붙기에는 시수가 너무 적어요. 어문계열 쪽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중국어 스페인어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사실 진학지도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뭐 이렇게 듣고 여기서 이제 뭐 중국어를 다 들었어요. 뭐 중국어 회화를 듣고 회화 원투를 들었어. 그럼 이거 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중문과를 쓸 수 있느냐? 서성 이상 중문과 추천해 저는 한 경희대나 의대까지 내려가지 않는 한 중문과나 서서문과에서 외고 중어과나 스페인어과랑 승부는 안 됩니다. 예. 거기는 기본적으로 학기당 8단위를 듣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외국권에는 경쟁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중업과나 스페인어가 가나 유리하다 말씀하시면 그거는 뭐 아무리 높게 봐도 한 경희대 이하로 갔을 땐 모르겠는데 중앙대 이상에서는 승부가 어렵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 연장선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저는 진학 지도에서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니까 진학 전략에 있어서 이제 예를 들어 제가 맡았던 친구들도 제가 이제 아주 최상위권 친구들은 뭐 1점대, 2점 초반인 친구들은 이제 작년, 재작년에 없었는데 동탄국제고가 거의 뭐 2점 후반, 3점 초중반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과를 쓰는데 이제 갑자기 어문계열을 밀어넣으세요. 내신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데 힘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이쪽에서는 인문대나 사회대 쪽이 이제 생기부가 맞는 생기부가 나오는 거지 어문계열 쪽으로 유리한 생기부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진학주에 조금 그런 면들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자, 다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요 한번 오늘 제가 여기 말씀드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내신 경쟁 지수가 됩니다. 자,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신 경쟁 지수는 뭐냐면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신의 상대적 난이도를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균을 표준 편차로 나눌 거고요. 표준 편차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이 표준 편차가 어쨌든 그 작을수록 애들이 이제 좀 몰려 있는 거잖아요. 표준 그 평균 쪽에. 그래서 이제 내신 따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조금 더 수치로 놓기 위해서 일단 이걸 좀 나눠볼 거고요. 이 얘기는 이제 이 경쟁 지수가 올라갈수록 내신 경쟁이 치열하다. 내신 따기 어렵다는 얘기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시험이 어렵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험 난이도와는 무관해요. 일단 내신 따기가 쉬운지 어려운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 좀 지우고요. 자, 동탄국제고를 여기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 보시면 여기 이제 어쨌든 이건 학년이 뭔가 일단 뭐 전체 평균을 보죠. 전체가 이렇게 나와 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네, 내시 이 경쟁도가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어쨌든 어 이제 내신을 포기하고 내신을 놓고 그 정시로 가는 애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느 학교나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고요. 특히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기인 뭐 애들이 공부를 좀 많이 안 하니까 내신 자체가 경쟁도가 떨어지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유의미하게 보셔야 되는 건 1학년 내신이 될 것 같고요. 1학년 내신을 봤더니 얘가 6.51 정도가 나옵니다. 이 전체가 5.05고 일단 그래서 그럼 상대적으로 좀 놓고 보면 일단은 요 6.51보다 높은 걸 잡아야 되니까 국어가 조금 높은 편이죠. 그죠? 대체로는 이제 내신 때 비슷하겠고 과학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 이 아무래도 이게 이제 문과 계열 학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 걸 나타났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국어가 좀 까다롭구나. 동탄에 가려면 국어를 좀 열심히 해야겠네. 이 정도 지표로 내신에선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것만 보시면 그래서 이 학교가 내신 따위가 어렵다는 거야 쉽다는 거야 좀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비교를 해볼게요. 넘어가 보면 자, 요건 예를 들어 이제 강남 지역에 나온 학교들의 내신 경쟁 지수입니다. 보시면 서울시 전체 평균이 1학년 때 얼마로 나왔어요? 5.92. 서울시 전체 5.9인데 여기가 6.51 정도니까 조금 높기는 높죠. 근데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높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일단 그 정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보통 서울에서 비교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뭐 휴문고 같은 경우 7.99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탄의 내신 따기가 물론 평균적인 것보단 까다롭긴 하지만 뭐 그렇게 그 소위 곡소리가 나올 정도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그럼 물론 이제 이 학교 시절 다니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얘기가 서운할 수도 있는데 상대적인 수치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좀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 제가 지난번에 일단 아마 현장 송도 쪽에서 현장 설명으로 했었던 그 학교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되돌으신 분들 좀 입장시켜드리고요. 인천국제고도 좀 놓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청심은 일단 제가 산출을 포기했었어요. 거기는 20이 넘어가요. 인원이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논외로 한다고 치더라도 인천 같은 경우는 그냥 네, 여기 이제 인천 그거 제가 했던 건데 인천 같은 경우도 네, 여기는 10점 이상은 10점이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시험 출제 경향도 영향이 있고 매년 달라지는 거 조금씩 바뀔 수도 있는 거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여기는 조금 그래도 낮은 편이죠. 그래서
뭐 아주 엄청나게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는 아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1, 2, 3등급은 굉장히 치열한 거고 또 하위권이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벌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신 따기는 이제 다른 어떤 특목고들에 비해서는 왜냐면 이게 그 외대부분 이런 데 10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하다. 하지만 어쨌든 국어 내신 따기 치열하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또 질문이 나오면 또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요 상대적으로 요건 지금 제가 비교해 보시라고 일단 강남 거를 한번 드렸어요. 뭐 워낙 대치 하시니까. 자, 일단 제가 설명으로 전달드릴 내용은 요 정도인 것 같고요. 질문들 좀 주세요. 질문들은 뭐 채팅창으로 주셔도 되고 DM 형태로 주셔도 됩니다. 이런 거를 물어봐도 될까? 라고 하는 것까지 괜찮고요. 또 좀 프로그램 안내를 드릴게요. 일단 하반기에 제가 일단 고교 선택 위주로 좀 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에도 뭐 이제 여기는 관심 적으시겠지만 단대부고, 그다음 내일은 상산고, 그리고 이제 11월엔 또 대원에 이런 식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전부 온라인으로 하는 건데, 요건 어떻게 들어오느냐? 여기 제일 왼쪽에 제 입시 밴드가 있어요. 송행기 매주 큐레이션. 네. 이게 지금 옛날에 캡처한 거랑 인원이 적은데 지금은 한 1,800명 정도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지나간 설명의 영상이나 제 프로그램이나 왜냐면 이제 오늘은 대부분 다 영통이가 통해 들어오셨겠지만 혹시 뭐 또 제가 그 학원 통해서 하지 않는 것들은 안내를 못 받으실 수 있으니까 요 밴드에 좀 가입을 해주시면 지금 중3이라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3년 동안 네, 매우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뭐 동탄국제고 포함해서 어쨌든 제가 고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텝 2인데 스텝 1은 이제 뭐 개천절 한글날 10월 달에 이제 1회짜리로 자소서 초안반을 했었고 요거는 이제 자소서를 2번에 걸쳐서 완성하는 반이에요. 글자 수까지 맞춰서 하는 거고 전담 멘토 아니고 제가 그냥 다 보기로 했습니다. 학원 측이 다 맡았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9일, 10일에 오전과 오후에 특강이 있고 요거는 이제 제가 두각학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대치에서 아무래도 대치 두각학을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쪽으로 신청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학원 통해서 학원 통해서 뭐 등록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동탄이든 뭐 외대부거든 뭐 다 기본적으로 지도가 가능한 수업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건 초안 없이도 가능해요. 아직 뭐 지금 결정했다. 아니 초안을 쓰다 못 썼다. 뭐 이런 친구들도 오면은 처음부터 지도가 가능한 반이니까 여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정도고요. 질문들 주시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세요. 채팅창으로. 네, 여기 제 연락처가 있네요. 개인 지도요. 그 자소서나 뭐 면접은 제가 개인적인 지도도 가능하고, 그 개인 지도 좀 말씀드릴까요? 그 개인 지도는 제가 PPT는 안 만들어 있어서 일단 채팅창으로 띄워드릴게요. 만약 1대1로 지도를 받고 싶으시면, 1대1 프로그램. 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뭐 자소서는 2번, 면접은 일단 자소서 면접, 그 개별 문항을 했을 때는 2번을 잡는데, 만약 공통 문항이 있으면 조금 한두 번 더 해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다음에 고등학교 아직도 고민 중이다. 결정을 못했다. 그런 경우도 60분으로 진행 가능하니까 요거는 여기 상황에 맞춰서 일단 저랑 사전 통화하시고 약속 잡아서 진행하시면 돼요. 질문 없으실까요? 이게 현장 설명회 하면 되게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 아마 주미를 어색하실 텐데 그냥 똑같이 채팅창으로 뭔가 주시면 돼요. 그리고 꼭뭐 동탄국제고 아닌 거라도 그냥 입시 전반에 대해서 어디서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건 썰이냐 뭐 의미가 있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뭔가를 주셨네요.
정통이강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수요가 있으면 제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그 대치 쪽에서만 일단 이거는 이제 지난 여름부터 계획이 됐던 거라 여기는 지금 소개를 드린 거고 만일에 이제 학원 쪽으로 조금 뭐 예를 들어 저 그런 뭐 자소서 강의, 면접 강의 뭐 이런 거 1대1은 당연히 이제 연락 주시면 저랑 연락될 거고 뭐 이것도 약간 그룹 형태로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학원에 신청을 좀 해주시면 그건 이제 제가 학원 뭐 저기 뭐 실장님들이랑 상의를 해서 네,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일단 음, 어느 정도 뭔가 좀 수요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또 다른 궁금증 더 없으신가요? 아니면 뭐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뭐 늦게 와서 못 본 화면이 있는데 아니 아까 뭐 설명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이해를 못했는데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네, 특별히 뭐 다른 질문이나 궁금증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혹시 뭐 프로그램이 개설되게 되면 다시 또 학원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